그 선두주자 중 하나인 조비항공, 조비에이비에이션이죠. 이 회사와 관련된 새로운 금융 상품, 투자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조비항공 주가 움직임에 2배를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가 나왔다는 건데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랑 뭐랄까 레버리지 투자의 짜릿함, 이게 만난 건데 당연히 그만큼 위험성도 크겠죠. 이 투자 가이드가 뭘 강조하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레더라는 운용사에서 최근 내놓은 트레더 2X 롱 조비 데일리 ETF, 티커는 JOBX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이 ETF가 도대체 뭐고 기초자산인 조비항공은 또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레버리지 ETF잖아요. 일반 주식 투자랑은 작동 방식이 꽤 달라요. 그 1일 데일리 수익률을 추정한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는 장기로 가져가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랑 특유의 위험성,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가 어떤 점을 부각하고 또 뭘 경고하는지 그 행간의 의미까지 좀 짚어봐야죠. 왜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도구일 수 있는데 다른 많은 분들께는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는 게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JOBX ETF가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료 보니까 9월 9일 트레도에서 출시했고 조비항공 보통주의 일일 수익률 변동폭에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네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비 주가가 하루에 1% 오르면 JOBX는 약 2% 오르고 반대로 1% 내리면 약 2% 내린다. 뭐 이런 구조라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방향만 잘 맞추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바로 그 1일 데일리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게 매일 시장 마감하면 그날 수익률 정산하고 다음날 다시 기준점에서 2배 추종을 시작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장기로 보유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좋게 생각하는 복리 효과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오히려 손실을 치우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비 주가가 첫날 10% 올랐다가 다음날 한 9.09% 내리면 거의 본전이잖아요. 1.1 곱하기 0.909, 약 1.0, 그렇죠. 네,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근데 JOBX는 첫날 20% 오르겠죠? 2배니까. 다음 날은 9.09%의 2배, 그러니까 18.18%가 하락하는 거예요. 1.21 곱하기 0.9182, 1.2 곱하기 0.8182, 약 0.98. 그럼 어떻게 되죠? 조비 주가는 본전인데 JOBX 가치는 2%나 까먹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오르내리기만 해도 가치가 줄어들 수 있군요. 네. 주가가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 이런 가치 잠식 현상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도 딱 선을 긋는 겁니다. JOBX는 장기적인 가치 투자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트레이더에게 더 적합한 도구다. 장기 보유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일 정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군요. 그럼 이 ETF가 따라가는 기초자산, 조비항공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자료에서는 이 회사를 EVBTOL, 그러니까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서 미래도시 항공교통, UAM 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하늘을 나는 전기 택시 만들려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엄격한 기체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게 경쟁사들 중에서는 꽤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또 대규모 상업 운항을 위한 생산시설도 준비 중이고 이미 에어택시 서비스를 하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같은 회사랑 파트너십 맺고 실제 서비스 모델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서 60% 이상 막 급등하기도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또 20% 넘게 하락하고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요. 이 점이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미래 이동성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비전, 엄청난 잠재력,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막 끌어올린다면 동시에 아직 상용화 안 된 기술,
넘어야 할 규제 허들, 막대한 투자 비용, 이런 우려가 또 주가를 끌어들이면서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조비항공은 EVBTOL 분야에서 기술력이나 사업 추진 속도 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 하나인 건 분명해요. 특히 그 FAA 인증 절차에서 보여주는 단계별 성과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공군이랑 오랫동안 협력하면서 실제 비행 데이터 쌓은 거, 나사랑 기술 개발 파트너십 맺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거라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들이죠. 경쟁사 대비 강점이고요. 실체가 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투자 가이드가 절대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지점이 있어요. 아주 냉정한 현실이죠. 바로 조비항공이 현재 의미 있는 매출 없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연구개발, 생산설비 투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FAA 인증 과정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아직 돈은 못 벌고 있군요. 그렇죠. 재무 상태는 사실 매우 취약해요. 시장은 오로지 미래의 성공 가능성, 여기에 높은 가치를 매겨서 베팅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물론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게 맞지만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고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미래가 현실이 되면 정말 대단할 것 같긴 합니다. 자료에 나온 조비항공 EVTOL 성능 보니까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40km를 가고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 조종사 포함해서 4, 5명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직선 거리가 한 50km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럼 10분 조금 넘으면 도착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와, 진짜 실현되면 시간, 공간 개념을 바꾸는 혁신이겠어요. 시장 잠재력 예측치도 엄청나던데요. 향후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니까 괜히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잠재력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죠. 도심교통 체증 피해서 하늘길로 빠르게 간다. 이건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잖아요. 응급 의료 수송이나 물류 배송 같은 활용 분야도 정말 많고요. 근데 이 투자 가이드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꿈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높고 험난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첫째,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거, 규제 승인입니다. 사람 태우고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니까 안전 기준은 상상 이상으로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FAA의 기체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 받는 것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그 후에도 생산 인증, 운항 허가, 상업 운항을 위한 규제 장벽이 엄청 많습니다. 또 도시별 소음 규제, 운항 고도, 경로 설정 이런 문제들도 다 풀어야 하고요. 아, 안전 문제가 정말 크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기술 쪽 완성도와 대량 생산 문제예요. 현재 배터리 기술의 한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충전 시간, 수명, 안전성 같은 거요. 기체 자체의 신뢰성, 그리고 특히 도심 운항에 중요한 소음 줄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아직 더 개선되고 검증돼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수천, 수만 대를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 구축하는 것도 엄청난 도전이죠. 그렇군요. 셋째는 시장 수용성과 경제성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내고 이걸 탈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어떻게 얻을 건지, 기존 교통수단이랑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요금을 만들 수 있을지, 이착륙장, 벌티포트 짓는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가이드는 이런 점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잠재력만큼이나 넘어야 할 과제도 뚜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다시 JOBX, ETF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투자 기회 측면을 한번 보죠. 아까 말했던 조비항공 주가의 높은 변동성, 이걸 오히려 단기 수익 창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예를 들어서 조비항공이 FAA 인증 과정에서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이런 뉴스나 아니면 대형 항공사에서 대규모 선주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뛸 수 있겠죠. 그렇죠. 모멘텀이 생길 수 있죠. JOBX는 바로 이런 예상되는 단기 호재에 미리 베팅해서 실제 주가 상승 폭의 2배 가까운 수익을 짧은 기간 안에 얻으려는 전략, 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변동성을 친구 삼아서
타이밍만 정확히 맞추면 단기간에 엄청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가이드에 따르면 위험 감수 성향이 아주 높고 적극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투자자,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JOBX가 하나의 흥미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반대로 그 기회의 이면에 있는 위험 요인 역시 이 가이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인데요. 첫째, 너무 당연하지만 변동성의 양날의 검입니다. 2배 레버리지는 수익도 2배지만 손실 역시 2배로 커진다는 거죠. 만약 예상과 다르게 조비 주가가 급락하면 JOBX 투자자는 순식간에 원금의 상당 부분을 날릴 수 있어요. 특히 조비처럼 변동성 큰 주식은 그 위험이 더 커지겠죠. 네, 손실도 2배니까요. 둘째, 아까 설명드린 장기 보유 시 가치 잠식 위험입니다. 일일 복리 효과 또는 변동성 소멸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그대로거나 심지어 약간 올라도 ETF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장기 투자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주 불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셋째, ETS 자체의 구조적 복잡성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선물이나 수업 같은 파생 상품을 써서 목표 수익률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작동 원리나 비용 구조, 운영 보수 말고도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걸 정확히 이해 못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의 근원이죠. 기초자산, 즉 조비항공 자체의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아직 상용화 전단계 기술 기업이고 계속 적자 상태고 수많은 규제랑 시장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일 수 있어요. 이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나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이런 초고위험 상품의 특성과 맞나? 이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JOBX ETF가 어떤 유형의 투자자에게 맞고 어떤 유형에게는 절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투자자로는 먼저 조비 관련 뉴스 발표나 이벤트 같은 단기적인 주가 촉매, 캐탈리스트를 예측하고 이걸 활용해서 짧은 기간 안에 사고 파는 걸 완료하는 숙련된 단기 트레이더, 이분들을 꼽고 있어요. 또 이 상품의 높은 변동성이랑 잠재적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걸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조비엑스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단기적인 방향성 베팅을 위한 전술적 도구 정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반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투자자 유형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려는 일반적인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장기 보유하면 가치가 잠식될 위험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불리하거든요. 네,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복잡한 작동 방식이나 파생 상품 투자의 위험성, 이런 걸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나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에게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2배 수익, 이 말만 듣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예상치 못한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이 가이드의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명확해요. 본문 여러 곳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이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 목적에 국한되며 장기 투자에는 절대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투자 결정 전에 이 경고 메시지를 꼭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투자 가이드가 전하는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약하자면 조비엑스라는 2배 레버리지 ETF. 이건 조비항공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이 주식에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활용하려는 특정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기회 또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EVTOL이라는 혁신 기술 테마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단기 투자 전략으로 연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셈이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가이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원천은 크게 2가지 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기초자산인 조비항공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사업 및 재무 위험이죠. 아직 실제 상업 운항 경험 없고 계속 적자 상태고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기술적, 규제적, 시장적 허들이 너무 많다는 점. 네, 회사 자체의 리스크. 그렇죠. 둘째는 레버리지 ETF라는 금융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위험성입니다. 주가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2배 증폭시키니까 손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특히 장기간 보유하면 시간 가치 하락이랑 비슷한 가치 잠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 따라서 이 가이드의 최종적인 분석과 권고는 명확합니다. JOBX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 대상이 절대 아니다.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 극소수의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기반해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위험 투기적 수단 또는 단기 트레이딩 도구, 이렇게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조비항공 레버리지 ETF 투자 가이드 분석을 통해 새롭게 시장에 나온 JOBEX ETF라는 상품과 그 배경인 조비항공, 그리고 더 나아가 EBTO라는 미래 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상품이 제시하는 단기 고수익의 매력적인 기회와 그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상당한 수준의 여러 겹의 위험 요인들, 이걸 가이드 내용의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봐야 하니까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조비항공처럼 아직 상업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 그리고 JOBX처럼 그 기대감이 만드는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등장,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특히 이렇게 측정하기 어려운 미래 가치와 냉정한 현재의 실적 사이의 괴리가 큰 영역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 간극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복잡한 금융상품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세워나가실 건가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이라는 결과만 쫓기보다는 그 과정과 이면에 담긴 의미, 그리고 숨겨진 위험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서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시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